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텍스트 데이터 다루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범주형 데이터 그리고 수치형 데이터 다루는 방법을 알아봤었죠. 근데 이 범주형 데이터, 수치형 데이터와 다르게 텍스트 데이터는 조금 다룰 때 방식이 다르니까 오늘 잘 배우셔서 앞으로 데이터 분석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텍스트 데이터는 저희가 비정형 데이터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왜 비정형 데이터라고 부르냐? 어떤 정형화된 틀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여러 가지 포맷 형태로 여러 가지 구조로 데이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표적인 비정형 데이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저희 타이타닉 데이터에서는 이름이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일단 이름을 먼저 한번 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텍스트 데이터 다루기, 그 중에서도 이름 컬럼을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저희 트레인에서 네임을 꺼내 볼게요. 짠! 지금 보시면 한 사람의 이름이 들어있는데 모든 사람의 이름에 지금 들어가는 단어도 다르고요. 또 길이도 각각 다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텍스트 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데이터들을 모델에 학습시키고 싶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특징을 추출해서 정형화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네임 데이터에서 특정 부분을 추출할 거예요. 무엇을 추출할 거냐? 이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규칙이 보이냐면 각 사람별로 중간에 이렇게 호칭이 들어가 있어요. 미스터, 미스 이런 식으로 호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칭은 앞에 컴마, 뒤에 마침표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또 호칭 앞에는 스페이스바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이나 이름을 표현하는 글자들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뭔가 규격화시킬 수는 없고요. 이 호칭들을 추출해서 컬럼으로 새롭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칭이라는 결국에 나올 수 있는 종류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범주형 데이터로 우리가 추출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컬럼들 또는 어떤 특정 새로운 컬럼들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작업들을 저희가 특성공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특성공학을 할 건데 그 중에서도 텍스트 데이터, 비정형인 텍스트 데이터를 오늘 다뤄볼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데이터 각각의 이름에서 호칭을 추출하려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 함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저희가 판다스를 배우실 때 아마 이제 유니버셜 함수라는 걸 한번 보셨을 거예요. 유니버셜 함수가 뭐냐? sum, min, median 이런 것들이 유니버셜 함수죠. 총합 구해주는 거, 평균 구해주는 거, 중앙값 구해주는 거. 그래서 저희가 어떤 하나의 데이터를 쭉 데이터 프레임이나 시리즈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 썸으로 추하면 총합을 구해주고요. 민을 구하면 평균을 구해주고요. 미디안 호출하면 중앙값을 알아서 구해주죠. 굉장히 편리한 함수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판다스를 쓰시다 보면은 항상 이렇게 정해져 있는 단순한 함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복잡한 기능을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 썸이라는 건 결국에는 모든 행을 다 돌면서 총합을 구해주는 게 썸이고요. 민이라는 거는 모든 행을 돌면서 다 덧셈을 해서 총합을 구해서 전체 개수로 나눠주는 게 민이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기능들은 상관이 없는데 좀 더 복잡한 작업들을 내가 해보고 싶어. 이럴 때는 유니버셜 함수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할 수도 없죠. 무슨 기능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플라이라는 걸 이용해서 사용자가 직접 정의한 기능들을 적용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이름에서 뭘 추출하고 싶은 거예요? 좌우로 컴마와 마침표가 들어있는 요 중간 부분만 추출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모든 행을 순차적으로 돌면서. 그래서 저희가 이 apply라는 함수를 이용할 건데 apply 함수에다가 이렇게 써보실 수가 있어요. 입력인자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넣어주시면은 우리 판다스가 알아서 사용자 정의 함수 기능을 한 행씩 돌면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런 기능을 쓰지 않고도 내가 좀 더 복잡한 알고리즘을 짜가지고 한 행씩 뭔가 작업을 처리하고 싶어, 또는 한 열씩 돌면서 처리하고 싶어, 이럴 때는 이 apply라는 함수를 적극 활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apply 안 써도 여러분들이 포문 있죠? 포문 이용해서 데이터를 하나씩 돌면서 코드를 짜실 수도 있어요. 똑같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이 apply라는 함수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apply 함수 사용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네임에다가
복사를 해서 apply 한 행씩 돌면서 내가 짠 알고리즘 사용자 정의 함수가 동작하게 하겠다 라고 지금 써놨어요. 그럼 이제 내가 뭔가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해봐야겠죠? define 이름은 split title이라고 하겠습니다. split title 이름을 쪼개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본인이 하고 싶은 이제 알고리즘에 맞는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이 함수 이름을 이 apply에다 집어넣어 줄게요. 그럼 이 우리 train name을 알아서 한 행씩 돌면서 이 split title에 있는 코드가 순차적으로 실행이 될 겁니다. apply는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해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각 행씩, 각 열마다 돌면서 적용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자, 그럼 이제 apply 함수 만드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입력 인자를 하나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왜 이렇게 들어오게 하느냐? 우리 apply의 동작 원리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나의 네임을 꺼내오고 있죠. 그리고 각 행을 돌면서 스플릿 타이틀이 적용되게 해놨어요. 그러면 각 행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거기서 뭔가 내가 알고리즘을 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함수를 만드실 때 각 행들의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입력 인자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럼 apply가 알아서 순차적으로 각 행들을 돌면서 행에 있는 데이터를 요 첫 번째 입력 인자에다가 차곡차곡 넣어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네임에다가 한 행씩 돌면서 적용될 함수를 여기다 적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함수 안에서 내가 알고리즘 짤 때는 요 첫 번째 입력 인자로 한 행의 데이터가 알아서 넘어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우리한테는 이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x는 바로 요 이름이 넘어온다고 상상을 하시고 코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저 x가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name이라는 이름을 바꿀게요. 이름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return은 이 apply 함수가 다 끝나고 나서 각 행을 돌면서 연산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다시 되돌려줘야 결과물을 볼 수 있게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꼭 return은 해주셔야 돼요. 요 name은 지금 뭐가 넘어오는 거예요? 요 글자, 문자열이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자열 함수 중에서 이런 기능이 있었어요. 스플릿은 뭐냐면 쪼개는 함수죠. 쪼개는 함수. 왜 쪼개느냐? 저희는 이 중간 호칭을 꺼내려면 요 컴마와 점을 기준으로 문자열을 잘라내줘야 돼요. 잘라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플릿이라는 기능을 쓸 거예요. 그럼 먼저 앞에 있는 컴마를 기준으로 한번 잘라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짠! 결과 보시면 어떻게 돼요? 알아서 이 apply라는 게 내 거 시리즈를 한 행씩 돌면서 스플릿 타이틀을 실행시켜줬죠. 근데 스플릿 타이틀에서는 무슨 기능을 하고 있어요? 들어온 데이터에 대해서 컴마를 기준으로 스플릿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결과 보시게 되면은 리스트로 나오죠. 이제 하나의 문자열을 컴마로 잘랐으니까 여러 개의 문자열들로 쪼개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담을 수 있는 리스트로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건 아까 우리가 봤던 컴마가 아니라 뭐예요? 리스트에서 요소를 구분해주는 컴마입니다. 앞에는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아니죠. 뒤에가 두 번째, 뒤에 있는 요소가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됩니다. 왜냐? 우리 호칭은 지금 뒤에 쪼개고 나서 뒤쪽에 들어있으니까. 그럼 자 한번 봅시다. 여기서 리스트니까 쪼개고 나면은 리스트가 되죠. 지금 1번째, 0번째는 앞에 있는 요소고 1번째는 뒤에 있는 요소죠. 그러면 1번 쓰시고 다시 결과 볼게요. 짠! 어떻게 돼요? 뒤에 있는 문자열을 다시 또 꺼냈죠. 약간 그럼 좀 감이 오나요? 지금 뒤에 있는 문자열을 꺼냈더니 다시 통으로 하나의 문자열이 됐어요. 그러면 이 뒤에다가 또 스플릿을 하면 되겠죠. 이번에는 뭘 기준으로 하면 될까요? 바로 점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점. 그럼 점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또 쪼개질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호칭 부분이 첫 번째 요소로 추출이 되고 나머지 1번째에는 불필요한, 우리한테는 필요 없는 문자열이 추출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앞에 있는 호칭만 꺼내기 위해서 0번이라고 써주시면은 이렇게 호칭이 추출되죠. 물론 포문으로 외우면 이렇게 하나씩 돌면서 이런 코드를 쓸 수도 있지만 apply 쓰시게 되면은 동작하는 원리는 조금 처음에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코드상으로는 굉장히 간결해지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호칭을 추출했는데 사실 아까 호칭 앞에 뭐가 있다고 했냐면 이렇게 뭐가 있어요? 공백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현재도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백이 들어있으면 프로그래밍에서는 공백 MR과
그냥 MR은 전혀 다르다고 인식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불필요한 공백을 좀 없애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스트립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은 문자열이 있을 때 가장 좌측과 우측에 있는 공백을 없애줍니다. 문자열이 있으면 맨 왼쪽과 맨 오른쪽에 있는 공백만 없어줘요. 왜냐면 걔네들은 진짜로 내가 이렇게 문자를 자르다 보면 또는 입력에 의해서 그냥 조금씩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이잖아요. 물론 안에 문자열 중간에 들어가 있는 공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띄어쓰기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되니까 그런 거 빼고 어떤 하나의 문자열이 있으면 제일 왼쪽에 또는 제일 오른쪽에 공백이 있으면 그 공백을 다 없애주는 기능을 가집니다. 그래서 꼭 스트립까지 해주셔야 깔끔하게 호칭이 추출이 돼요. 자, 그럼 이제 호칭 추출이 완료가 됐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트레인 데이터에다가 새로운 컬럼으로 추가해 볼게요. 타이틀. 그럼 트레인 데이터 됐으면 또 우리 어디도 해야 돼요? 테스트에도 해줘야겠죠. 테스트. 여기가 테스트가 아니죠. 타이틀이죠. 자, 그럼 테스트 데이터에도 똑같이 테스트의 네임에서 어플라이를 이용해서 호칭을 추출하고 그 추출된 호칭들을 타이틀이라는 컬럼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실행. 그럼 이제 한번 찍어볼까요? train.head 찍어보시면은 제일 끝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타이틀 해가지고 이름으로부터 추출된 호칭만 쭉 나와 있죠. 그럼 저희 이제 이 텍스트 데이터,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호칭만 추출해서 정형화를 시켜놨죠. 그럼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학습을 시킬 수가 있게 돼요. 정형화 되어 있으니까 범주형 데이터로 바뀐 거죠. 범주형 데이터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쟤네들이 또 어떤 범주를 가지고 있는지 또 탐색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시각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트레인 데이터는 범주형 데이터니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카운트 플랫, C본의 카운트 플랫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본의 카운트 플랫 해서 데이터에는 트레인 데이터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X축에다가는 타이틀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중요한 거는 타이틀별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숫자를 파악해야 요 컬럼이 의미가 있는지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직접 개수를 세주는 거는 survived를 중심으로 개수를 세달라 명령을 하겠습니다. 실행시키시면은 각 호칭별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숫자를 세서 그래프를 그려줄 거예요. 근데 우리 그래프 어떻게 돼요? 너무 작죠? 그쵸? 그래서 저희가 이 그림의 크기를 좀 키워주겠습니다. 자, 앞에 설명드렸듯이 우리 C본이라는 거는 매플로립을 기반으로 구성된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이 매플로립은 시각화를 할 수 있는 도구인데 약간 두 개 차이 설명을 드리면 매플로립을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모든 거를 다 디테일하게 조정을 해서 그림을 그려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C본은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 딱딱딱 넣어도 알아서 그림이 이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밑바닥부터 공들여서 하나씩 모든 요소들을 다 건드리면서 그림을 그릴 거야. 그럼 매플로립을 쓰시고요. 아니야, 나는 빠르게 그냥 필요한 정보만 넣어서 빠르게 그림을 그려볼래 하시면 C본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C본도 매플로립을 기반으로 돼 있어서 매플로립에 설정을 넣으시면 C본의 그림도 좀 조절이 돼요. 그러면 이제 PLT, 매플로립이죠. 그래서 우리 그림, 전체 지금 그림의 크기를 좀 조절해 줄게요. 그래서 그때 여기서는 figure라는 단어를 쓰는데 fig size라는 게 있습니다. fig size. 내가 전체 그림의 크기를 결정할 건데 fig size를 이용해서 가로, 세로 크기를 써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가로가 좀 더 길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로가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저는 가로 15, 세로 5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짠! 훨씬 보기 좋죠? 네, 훨씬 보기 좋죠. 끝에 이제 단어가 좀 길어서 겹치긴 했지만 그래도 아까보다는 훨씬 나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